주말 오후 민혁 씨 커플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 더 있다 가면 좋은데 오빠가 바빠서 미안해. 괜찮아 오빠. 이번 여행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자, 가자. 만난 지 1년이 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요. 이번 생일은 오빠 덕분에 정말 특별하게 보냈다. 정말 고마워 오빠. 진짜 고마워 미안. 여기 먹어. 오호, 운전 중에 뭐 하는 겁니까? 두 사람 그러다 큰일 나요. 아이고,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민혁 씨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아, 다행히 민혁 씨가 크게 다치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영수야 정신 차려봐. 영수야 정신 차려봐. 저런 영서 씨의 상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재빨리 휴대전화를 집어든 민혁 씨, 119에 도움을 요청할 모양인데요. 여보세요? 나 사고 났어. 아니, 민혁 씨 지금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죠?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민혁 씨가 영서 씨를 업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민혁 씨가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영서 씨를 내려놓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왜 이러는 걸까요? 영서야 미안해. 아니, 민혁 씨, 영서 씨를 두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시 한참을 달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민혁 씨. 또다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제가 사고가 났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이제야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까?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여자친구를 외딴 곳에 버려둔 남자. 대체 그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민혁 씨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엑스레이 찍으셔야 하니까 잠시 대기하실게요. 정밀 검사를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는 간호사의 주문. 그런데 민혁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그 길로 공중전화 부스로 향한 민혁 씨. 휴대전화를 내려놓더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디에 전화를 거는 걸까요? 예, 여보세요? 예, 119죠? 저기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 봐서요.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예, 거기가 어디냐면요. 아니, 민혁 씨, 영서 씨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올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목격자 행사를 하며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잠시 후 왔어?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 괜찮대. 뭐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그럼. 가자. 뭔가 석연치 않은 두 사람의 대화. 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민혁 씨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실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요. 자기야. 괜찮은 거야? 잘 왔어?
뭐랍시오? 애인이 또 있는 겁니까? 민혁 씨 여자 관계가 정말 복잡한 남자인데요.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사촌 동생이 와서. 아가씨 오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사촌 동생이었군요.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어.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오셨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빠, 나 내일 출근하려면 지금 좀 가봐야겠다. 언니,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아가씨 조심히 가. 아버님 금방 오실 텐데 인사하고 가시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주란 씨가 급히 자리를 뜬 후 아버지 성만 씨가 도착했습니다. 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잖아요. 이런 큰일을 앞에 두고 아이고. 민혁 씨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까? 예비 신랑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다니 이거 민혁 씨 참 뻔뻔합니다. 일주일 후 민혁 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길. 며칠 쉬었으니까 회사 파악 철저히 하고 똑똑해라. 예,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에 얽힌 민혁 씨의 비밀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사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민혁 씨? 예?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차영서 씨 아시죠? 글쎄요. 차영서 씨가 사망했습니다. 김민혁 씨를 차영서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의자라니요? 아닙니다. 형사님, 아니 뭔가 오해했습니다. 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영서 씨가 결국 사망한 모양입니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민혁 씨. 사고 현장에서 같이 발견되면 영서랑 제 사이가 밝혀질까봐 그래서 그리로 옮겼던 겁니다. 전 정말 영서가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도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이놈아, 네가 결혼을 앞두고 딴 여자를 만나? 삼아. 진정하세요. 내 이 자식을 그냥 예. 민혁 씨,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아버님. 민혁 씨의 자백에 충격을 받은 경은 씨는 결국 파혼을 결심합니다. 영서가 그렇게 죽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영서야 미안해. 씨는 여자친구 씨가 걱정이 돼 119의 위치를 알리는 등 직접 신고를 해서 그녀가 구조되도록 했고, 또한 병원으로 옮겨져 잘 치료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됐었던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약혼 여인 씨와도 파혼을 하게 됩니다. 3년 후 복역을 마친 민혁 씨가 교도소를 나서는 길.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혼을 선언했던 경은 씨가 마중을 나온 건데요. 경원이가 여기를 네 대신 내가 세아기한테 싹싹 빌었다. 아니 아버지께서 왜요? 망할 자식. 사나이면은 제 핏줄을 찾아야지 인마. 핏줄이라뇨. 그게 무슨... 인사해. 민혁 씨 아들이야. 놀랍게도 경은 씨는 민혁 씨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로선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그걸 왜 여태 얘기 안 했어?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어. 나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집 장손 아니냐? 세영이가 큰맘 먹은 거니까 민혁이 너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서 똑바로 잘해. 가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아가씨 오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민혁 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왔던 사촌 동생 주란 씨였는데요. 그런데 왜 주란 씨는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일인지 민혁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주란 씨.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잠시 후 알았어. 주연아. 진정 좀 하고 다 왔다니까. 알았어. 민혁 씨, 주란 씨 집으로 가는 길이었군요. 주연아. 주연아. 나는 그동안 오빠 사촌 동생 노릇까지 하면서 오빠 기다렸는데 오빠는 지금 애까지 낳고 그동안 나 속였던 거야? 어허, 두 사람 사촌간이 아니라 연인 사이였군요. 민혁 씨 대체 여자를 몇 명이나 동시에 만났던 겁니까? 주연아. 나는 그동안 오빠 사촌 동생 노릇까지 하면서 오빠 기다렸는데 오빠는 지금 애까지 낳고 그동안 나 속였던 거야? 어허, 두 사람 사촌간이 아니라 연인 사이였군요. 민혁 씨 대체 여자를 몇 명이나 동시에 만났던 겁니까?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지? 그 내일까지 왔는데 어떻게 주연아, 그냥 나 같은 놈 있고 잘 살아. 미안해. 뭐야? 지금 나 버리겠다는 거야? 오빠가 나랑 한 짓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설마 그 일 벌써 잊은 거야? 내가 입만 뻥끗하면 오빠는 그러면 너도 다친다는 거 몰라? 우리 서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이쯤에서 그러니. 듣자하니 두 사람 사이엔 은밀한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결국 민혁 씨에게 버림받은 주란 씨.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며칠 후 우재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차 타러 가자. 경은 씨가 아들 우재를 데리고 외출해 나섭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몰래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주란 씨. 경은 씨의 차가 출발하자 조심스럽게 미행을 시작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한 경은 씨 모자. 주란 씨가 뭔가를 결심한 듯 절단기를 집어듭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주변을 살피며 경은 씨의 차로 다가가는 주란 씨. 바로 그때 뭐 하는 거야? 너 너라고! 아니 진짜. 따라와. 따라와. 와. 너 미쳤어? 진짜 왜 이래?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저것들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정말 무섭다. 내가 이래서 너한테 질린 거야. 뭐라고? 저런 형편없는 때문에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경원이 진짜 착하고 괜찮은 애야.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어. 김민혁, 어디서 착한 남자 코스프레야. 너 3년 전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야! 너 우리 가족들 끝 하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어? 계속해서 민혁 씨를 협박하는 주란 씨. 3년 전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아가씨. 아, 경훈 씨를 불러냈군요. 아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가씨 무슨? 저 이제 그쪽 아가씨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그동안 거짓말했어요. 사실 민혁 오빠랑 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네? 지금부터 잘 들어요. 김민혁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줄 테니까. 주란 씨가 민혁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더니 경훈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넵니다. 주란 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훈 씨. 대체 주란 씨가 뭘 보여준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를 뛰쳐나가는 경훈 씨. 그 길로 경훈 씨는 경찰을 데리고 민혁 씨를 찾아갑니다. 형사님,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뭐야? 김민혁 씨, 당신을 차영서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건 3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뭐가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형사님. 민혁 씨가 살인자라니요? 영서 씨의 죽음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민혁 씨가 살인자라니요? 영서 씨의 죽음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민혁이 아버지 성만 씨와 함께 카페를 찾았는데 아버지 꼭 만나야 돼요. 너 인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비즈니스 하는데 집안에 큰 도움을 줄 여자야? 그래도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끄러! 너 내 말 안 들었다가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원치 않는 맞선을 보게 된 김민혁.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경훈 씨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었던 김민혁은 성만 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김민혁은 아버지 몰래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지? 나는 어떡하고. 우리 아버지 알잖아. 아버지 뜻 거역하면 재산이고 회사고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럼 나 빈털터리인데 상관없어? 그건 좀 곤란하지.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오빠, 내가 좀 좋은 생각이 있는데 공부해서 주시겠죠? 씨는 가족이 없는 젊은 여성 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남자친구인 씨를 씨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씨는 씨와 결혼을 할 것처럼 굴며 1년 동안 교제를 했었고 이들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친구가 보험 설계사인데 슬쩍 좀 올려주자면서 서로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씨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영서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김민혁은 곧바로 신주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 사고 났어. 죽었어? 아직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할게. 영서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김민혁. 조수석의 안전벨트를 풀고 차를 후진시키더니 또다시 벽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행동은 영석 씨가 숨을 거둘 때까지 반복됐는데요. 그 후 김민혁은 알리바이 조작에 나섭니다. 영석 씨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기하고 있던 신주란이 김민혁을 도왔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거야? 괜찮아. 다행이다. 빨리 타. 신주란의 차를 이용해 사고 현장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두 사람. 이들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만 가. 여기서 걸어갈게. 왜? 무거울 텐데. 마을 입구에 가면 CCTV가 많아서 안 돼. 걸어갈게. 알았어. 김민혁은 만약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경우 약혼녀에게 불륜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주란의 차가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이들의 계획은 굉장히 주도 면밀했는데요. 씨가 씨를 유기한 후 119에 신고를 해서 의도적 살인이 아님을 주장했던 이유는 이 부상자를 유기했을 경우와 시신을 유기했을 경우의 형량 차이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씨는 3년간의 이 징역을 살게 되면서 받았던 씨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모두 씨에게 맡기고 갔는데요. 그런데 출소 후에 씨는 씨에게 결별을 선언을 했고 결국 약혼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씨는 약혼녀인 씨를 만나서 모든 범행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보여주면서 씨의 실체를 폭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게 들통난 씨는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시신을 옮기는 걸 도와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았던 사망보험금은 전부 보험사에 반환 처리됩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뻔했던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너 제정신이야? 네가 네 무덤을 파? 생각해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더라고. 사고 내고 사람 죽인 거 다 네가 한 짓이잖아. 아우 제발 그 말이라고 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에 안 그래. 3년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여성의 목숨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김민혁과 신주란. 악행은 반드시 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